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진돌님 어서 오세요.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는군요. 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성량이 좀 큰 편인가요? 작은 편인가요? 제 컴으로는 잘 들려요? 화랑님 어서 오세요. 태연님 어서 오세요. 네. 노바백스 맞고 왔어요. 노바백스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점점 좀 나아진다니까. 그래서 인들아 한 6개월 뒤면은 거의 없는. 은열이님 반갑습니다. 윤석열 당선 기원 닉 변경? 닉을 변경해요? 누가요? 은열이님 윤석열 당선 기원 닉 변경요. 그러니까 은열이님께서 그 성렬형이 당선되면은 닉을 바꾼다. 은열이님에서 성렬이님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네. 은열이가 윤석열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네. 형님,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아프거나 열나거나 하는 부작용이 거의 없네. 아니,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가장,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것일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충분하게 그 테스트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면 치료제도 이제 먹는 치료제가 일반화 될 것이고, 네. 점점 더 나은, 화이자도 좀 더 나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랑님 대학 이번에 들어가셨나요? 이제 이제 은열이에서 윤열이로 그거 바뀌었네. 지금 바뀌었네. 윤열이로. 축하드립니다, 하랑님. 원하시던 대학 들어가셨나 보죠? 축하드려요. 무바연님 어서 오세요. 네. 6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둘째가 이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이번에 재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대학 가기로 했어요. 지방 사립대. 지방 사립대인데 그래도 내 힘든데 왜 가게 됐냐면 저 뭐야 자학생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번째여서 장학금 받고 다닐래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장학금 준다는데 한 학기 장학금이죠. 한 학기 장학금. 그래서 학생회비하고 교재비만 빼고 고민했어요. 가족이 어떻게 할까. 그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걔는 재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시험이 망쳤거든요. 예. 둘째가 시험을 망쳤어요. 이유는 모르고 한 6개월 동안 게임만 했어. 난 고3이 저렇게 6개월 내내 게임만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렇게 예? 1학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충 성적이 나오니까 6개월 동안 자기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난 정말 예? 무바연님, 무바연님 아드님하고도 공통점 있는 게 이 친구가 국어를 또 잘해요. 국어는 따로 뭐 거의 1등급인데 그걸 망쳤어요. 성적 그게 이상할 정도로 나쁘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 본인 의사를 물었는데 끈기가 부족해요. 고3은 원래 게임해요? 그런 법 어딨어. 없어. 고3이 게임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나 이런 고3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대학 장학금 받고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사립대인데. 예.
어이가 없네요. 예, 어이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아드님은 지방 국립대학교.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무한히 아드님하고 제 아들하고 공통점이 좀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격리가 해제됐죠. 예. 지금 2월 7일 날 그 검사해서 8일 날 확진이 판정 받았습니다. 나타샤가. 그래서 이제 2월 12일 날 해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3일 동안은 이제 생활 자율적으로 좀 자제를 하자 뭐 이런 게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10일에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문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하여튼간에 그 검사가 저 해제가 되기 전에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보건소에 가서 자가 키트를 받았고 줄이 엄청나게 서 있어. 강서 보건소는 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가 키트 가져와서 집에서 찍어보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오후에는 좀 한가한 편인 홍대 정문 앞에 있는 저 문화공원 거기 임시 선별소에 가서 거기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PCR 검사. PCR 검사를 맡았는데 결과를 어저께 받았어요. 예, 그 오늘 받았나? 오늘이지? 예, 오늘 오전에. 그래서 음성.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통지서 했는데 하여튼간 문자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안 왔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왜 안 왔냐 했더니 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아픈데 나타샤가 굉장히 아픈데 보건소에 가니까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검사를 맡으려고 그러는데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 서 있으면 도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줄이 안 서 있는 가까운 종합병원 이대 목동병원에 간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아닌 데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맡았더니 이게 이제 갑자기 그 환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이관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드라가 이제 여러 가지 서류 문제 때문에 보건소 뭐 동사무소 왔는데 내일 또 가야 돼요. 원래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하급 공무원 되신 분이 백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건 쪽으로 몰려가지고 야근 밥 먹듯이 하면서 공무원 된 거 후회하게 만들고 백 좋은 애 반쪽 미당 성향 애들은 이렇게 꿀보지게 배치시켜가지고 띵까띵까 놀게 한다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공무원 되신 분이. 어쨌든 신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죠. 하급 공무원이.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 K 정치 방역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서 쇄신을 될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대. 대세는 공무원들이 현재 분위기는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여러분 발언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4.15 부정선거가 진상규명될 때까지 4.15 부정선거 티셔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유본능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한국의 대선을 전망할 따름이지 특정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성렬형은 좋아하지만 성렬형 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힘당 원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팩트. 민심은 국유본이고 성렬형이고 그렇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따름이지 선거운동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화랑님도 국립대세요? 야, 요즘 뭐 국립대를 많이 가시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인들은 다 이번에 서울시립대도 국립대죠. 저 국립대 거기도 지역 어쨌든 서울이라는 지역 국립대죠. 이거 시립대지. 예. 음성하니까 충북 음성구는 코로나 청정 지역 입듯.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사립대라서 등록금 비싸더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생일은 제가 2월 10일이 아니죠. 12월 2일이죠. 12월 2일. 네, 태현님 시립대는 제 아들은 시립대가 아니고 지방사립대입니다. 지방사립대. 그래서 기숙사 생활. 예. 근데 요즘 지방사립대에 이제 올해부터가 대학 정원보다 신입생 수가 더 줄어드는 첫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대학들은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학생을 받아서 대학들이 유지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둘째가 가는 대학도 중국 유학생이 거의 절반이래요. 네. 5대5 정도라고. 심지어 5대5. 네? 대학 정원의 절반이 중국 유학생이래요. 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딱히 중국인에 대한 어떤 인종주의적 무슨 편견은 없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민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쨌든 네. 지나가고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자 받은 거고요. 네. 음성 PCR. 요즘 또 PCR은 아무나 이제 검사 가서도 이제 아무나 이제 받지 못하고 저처럼 완전 가족이거나 무슨 해외에 입국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위주자로 받고 나머지는 신속항원으로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프다고 이렇게 오미크론이 뭐 감기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또 일부 경우는 심각한 증세로 발전할 수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너무 또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는 없다.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나타시아 경우를 보면 한 2, 3일 정도는 고생을 했고 지금은 또 마른 기침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주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인드라 지인들도 많이 이번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 걸렸어요. 음성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약간 목도 깔깔하고 기침도 조금 있었고 콧물도 좀 끼도 있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음성. 네,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이번에 내가 인드라도 걸려가지고 어차피 미접종자인데 네, 이번에 그냥 약한 거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또 생각해보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 걸리는 게 최고고 걸려도 덜 아프게 된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막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드라가 웃긴 게 뭐냐면
인드라 나타샤가 이제 그 오미크론 걸렸다.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가게 쉰다. 이런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날 철수형이 아내가 또 확진자라고 울먹이면서 또 방송했어요. 아, 인드라가 나타샤 확진했다니까 곧바로 그 다음날 철수형이 아내가 확진 뭐 이런 방송이 또 네, 되게 웃기네요. 네, 우연이죠. 단테도 인간지표 단테도 확진됐더라고. 네. 진돌이 백신 맞으면 n분의 1로 면역력이 낮아진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오미크론이 아주 감기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심각하면 안 되죠.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예, 지원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자가격리 예, 수동 감시자 그러니까 백신은 부스터샷까지 우리 아들도 둘은 다 맞았거든요. 3차까지. 예, 근데 딱히 일이 없으니까 가족 전체가 다 자가 격리했어요. 열흘 동안 진짜로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예. 그랬는데 저 아들 둘은 수동감지사 부스터샷 다 맞았기 때문에 뭐 혜택 같은 건 없어요. 예. 바뀐 구정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리고.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일은 검사 맞은 날로부터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구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예. 저희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계시는 그 지역은 부자 동네,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사람도 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신속하게 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동네는 예, 지금 서울 강서구 쪽은 아무래도 약간 저 마곡 쪽은 잘 사는 동네인데 이쪽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좀 어,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노바백스 안랩 오늘 안랩이 어느 정도 됐죠? 안랩? 네. 안랩이 올랐나? 아무튼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안랩이 철수형이 1월 5일자가 고점이었다. 그때가 성년형이 제일 어려울 때죠. 연말 연초가 성년형 어려울 때다.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그때 철수형이 손을 내밀었어야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 철수형이 그때 손 내밀었으면 성년형이 얼마나 고맙겠어. 철수형한테. 그때 했어야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 예.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간을 너무 보면 안 된다. 철수형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철수형이 이 감을 인드라가 그래서 철수형 같은 사람은 현재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은 분명한데 정치인의 사실 중 중요한 게 이 어떤 시국 판단을 재빠르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느릿하게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저기 뭐야? 재하에 떠돌면 안 되고 여태까지 재하 생활했잖아. 철수형이 공직 생활을 해야 돼. 공직 생활을 해야지 감이 생겨요. 공무원들이 왜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냐? 눈치 구단들이 되니까. 철수형이 눈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큰 그림은 봤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구입은 큰 그림은 봤는데 눈치가 없어. 제가 볼 때.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 늘 강조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철수형이 대통령이 되려면 60년대생이라는 것은 조건이 되거든. 근데 그거 되려면 다른 어떤 60년대 철수형이나 원희룡, 아니 저 철수형이래. 저기 세훈이 형, 오세훈, 원희룡 뭐 이런 60년대생하고 경쟁하려면 그 차차기에서
하려면은 공직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감각이 있다. 원희룡하고 오세훈은 어쨌든 공직 생활을 했잖아. 서울시, 응? 서울시장, 응? 제주 도지사 이렇게 맡아야 돼. 서울시장, 제주도지사, 장관 이런 걸 맡아야 된다. 예,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예, 공직 생활을 안 하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들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맡았잖아. 예,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 생활이 중요하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철수형 깔 생각은 없는데 뭐 왜 요구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철수형이 공정하냐? 왜 국힘당에 이렇게 깐깐하게 굴고 발전미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자세냐? 어,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 국유원 때문에 그래, 국유원. 예, 저건 철수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저건 국유본 때문에 그래요. 예. 국유본이 어떤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유본의 기본적인 태도가 예, 예, 약간 정치적인 면에서는 예, 정치적인 면에서는 예, 좌빨이다. 뭐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국유본의 정치적 색깔을 묻는다면 약간 예, 그치 바이든형 중도 좌파 이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유좌파 뭐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국유본의 정치 노선이에요. 기본적으로 반면에 경제는 중도 우파 노선. 정치는 중도 좌파, 경제는 중도 우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안보 면에서는 큰 우파, 자유우파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예, 된다. 정치 면에서는 약간 그리고 언론은 조금 더 언론이나 정치는 약간 예, 자유좌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자유좌파 이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철수형이 그래서 철수형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철수형 노선이 성렬좌파라고 예. 그 일부러 저렇게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철수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예. 다른 사람이 철수형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철수형을 대신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기울어진 농장, 저 핸디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 한국만의 상황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은 더 핸디캡을 더 받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인드라 얘기했잖아. 국유본이 지금 현재 분단 체제를 원하고 있어요. 분단 체제에서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예.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하나같이 말로가 비참한가?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영원함을 분단시켰나? 남북 분단뿐만 아니라 이것도 국유본이 의도한 거죠. 그래야지 한국의 높은 국력과 처참한 수준의 북한 국력의 수준이 균형을 맞춰지는 거죠. 예? 남북 간의 국력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북한의 국력은 100위권 바깥이고 한국은 국력이 무역 10대 무역국이고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를 갭을 메꾸려면 예? 국유원이 어떻게 일단 핵무기 북핵 개발 시켜줬고 예, 정치적으로 계속 발족 정을 키워줬잖아요. 예, 트럼프 동원시켜서 그런 식으로 키워주고 주체 사상 키워주고 예,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대통령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평가절하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분단시켜가지고 지역감정 일으키고 발정유장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준 거죠. 이게 분단 체제가 끝날 때까지 유지시키는 한 이 구도는 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통일되기 전까지. 2025년 이후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호남은 더 이상 호남이 아니라 오늘날의 충청도가 된다. 충청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김종필로 대표되듯이 이렇게 딱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여태 이제 호남 쪽에서 맡게 될 거다. 깍두기가 된다 이거죠. 호남이. 그러면은 통일되는 상황에선 어떻게 되냐? 북한 지역이 이제 야당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야당의 핵심 야당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통일 이후고 지금 그냥 국원이 만들어준 어떤 큰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해 보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철수형은 너무 이해하지 마세요. 철수형이 그래서 단일화 제안을 정치는 결국 돈인데 반정비당 쪽은 활동비 소요된 건 철에게 뒤로 주었을지 모르겠고 국힘당은 수에게 뒤로 주는 건 못할 테고 뭐랄까 아니 돈주하고 울고 떼쓰는 아이 같다고나 할까. 원래 있는 아이가 이런 닦아잖아요. 정치하는 애들은 특히 더 자기 돈 안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관왕님께서 아프리카 TV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방송 시작 전에 봤어요. 다음 방송 때 가게에 가서 할 때 이제 그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나타샤 컴퓨터예요. 나타샤 컴퓨터가 훨씬 좋은 컴퓨터잖아요. 이거. 화면도 크고 최신형이고 뭐 방송 끊길 걱정이 전혀 없고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철수형이 단일화 요구한 건 이해가 된다. 이거는 오상호가 저 연세문학계 선배죠. 우상호가 설명을 잘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철수형이 완주를 하고 싶어. 철수형은 완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선일에 가까울수록 철수형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인드라가. 실제로 떨어졌고 10%였다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안내비 반토막 12만원대 가르치고 있다가 반토막 나듯이 안내비 지금 철수형 지지율도 15%였다가 지금 7, 8% 정도로 반토막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완주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철수형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철수형이 머리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명분 챙긴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들어주면 그냥 잘하면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철수형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공짜로 뭐 성렬형이 고생한 거에 뭐 한 10분질로 거저 먹는 걸로 대통령 될 수 있는 게 지금 철수형한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되면 받아주면 고맙고 안 받아주면 명분 챙기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철수형이 제안할 만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근데 그렇게 인드라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얄밉게 정치하면 성렬형 철수형 그렇게 속셈이 뻔하잖아. 이렇게 얄밉게 그 여론조사를 제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만큼은 좀 알잖아요. 그런 거 싫어해요. 성렬형 철수형
예? 이거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응? 딱 누가 봐도 응? 철수형이 예? 딱 그 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안한 걸 다 알잖아. 이건 예, 어지간한 사람들 다 할 거라고. 이렇게 속셈이 뻔히 보이면 얄팍하다, 계산적이다, 치사하다. 이게 정치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런 길은 대통령이라는 큰 길, 예? 이 아닌 저기 뭐야, 어? 국회의원 같은 거 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홍준비가 왜 대통령을 못하냐? 걔가 그런 예, 셈이 너무 치사빤싸게 가면 대통령 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예, 통큰 길을 보여주셨어야지 철수형이. 이건 수가 낮은 인드라는 철수형이 이번에 무조건 대통령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수형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철수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직을 먼저 맡은 다음에 대통령을 돼야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차차기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철수형 이번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철수형은 차차기의 철수형이 유력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속 좋은 모습, 대구에 가서 막 그냥 바보처럼 막 그 사회집회는 걸릴 수도 있는데 가서 막 대구 가서 막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속으로도 어쨌든 그렇게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겉으로는 안 그렇잖아. 큰 길이라고 그런 게 정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속이 뻔한 수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인들아 볼 때 성렬이한테 좋은 수예요. 결국은 성렬이한테 좋은 일 시켜줬다. 저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다. 지금 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어차피 나는 지금 보니까 국유본이 그냥 사자 심상정까지 네 명이 끝까지 가기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투표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당선만을 생각하면 재명이 대 성렬형, 성렬형 대 재명이 이 두 사람만 딱 나오면 좋지 않냐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국원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게 선거인데 선거에 또 중요한 게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재명이 대 성렬형, 성렬형 대 재명이 하면 투표 기권할 사람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 심상정, 뭐 철수형도 필요하고 좌우익, 파시스트인 뭐 허경영이나 뭐 누구죠? 이석기 같은 애들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좌우익 파시스트 아닙니까? 이석기나 허경영 뭐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고 국유본이 과거에도 장세동 전두환이 시켜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장세동 이런 데 강조하지만 국유본이 나가라고 그래서 장세동이 나간 거예요. 투표 조금이라도 올리겠다고. 그런 것처럼 투표율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완주할 수밖에 없다. 인들아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오도가 완주하라고 오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철수형은 철수형 나름대로 완주할 명분을 가지려고 하니까 성렬형 쪽에 들어주지 못할 가혹한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철수형을 이건 탓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철수형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철수형 그러니까 큰 틀은 국유원이 지시하지만 그 안에서 세세한 것은 철수형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정치력이 아쉽다. 이 정치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직에 나서면 좀 발상을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철수형이 정말로 후보 단일에 관심이 있고 뭔가 좀 있었다면, 국회의원이 지시를 받았다면 연말 연초에 이런 제안을, 똑같은 제안이라도 연말 연초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는 철수형 생각과 달리 결과는 철수형 지지율의 3분의 1 토막 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철수형의 지지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성렬형이나 재명이 쪽으로 철수형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국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리얼 여론조사가 무슨 적폐청산 뭐 이쪽으로 관련된 건데 그거 아니고 여태까지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의 특징이 뭐냐면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율에서는 조금 더 국힘당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편이 같고, ALS 자동응답 방식이어서 그런 수도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문전비 지지율도 한국갤럽보다 항상 높게 나와요. 그래서 문전비 관련 뭐가 이슈가 뜨면 리얼미터는 항상 그 시기마다 약간 재명이 쪽으로나 문전비 쪽으로 좀 약간 기울어진 농장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한국갤럽 쪽은 문전비 지지율 같은 거는 좀 낮게 보는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반쪽 미당을 조금 올려주는 편향되게 하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갤럽에서조차 여태까지 재명이 우세였던 한국갤럽조차 성렬형 우세로 나타났잖아요. 3대0 스코어가 됐단 말이에요. 3대0 인드라가 중시하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통합 지지율 이 세 가지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3대0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미터에서 약간 격차를 줄여준 거 오차 범위 내로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세 지금 인들에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 마라톤에서 비유하면 한 주 한 주가 어떤 거냐면은 뭐 50m에서 40m 가고 30m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는 100m였다면 지금 50m고 한 주 지나면은 25m고 또 한 주가 지나면 10m가 되는 거예요. 한 주,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예요. 반감기. 10m, 10m, 10m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반감기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기다.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선거운동 개시일이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기냐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부터 선거운동일이잖아요. 오늘 여론이 투표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결과가 투표 날 나와요. 오늘까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안 달라져. 제가 장담할게요. 선거운동 개시일 오늘이잖아요. 오늘 결과가 그대로 3월 9일 날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표 조작 같은 거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론조사 이거 뭐 김광일 쇼 이건 한국 리서치하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 걸 가지고 7가지 법칙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광일 여론조사 뭐 7가지 뭐 자영업자 정권교체 40, 50대 주부 인들아 또 40, 50대 주부 얘기하니까 또 40, 50대 주부도 얘기하더라고요. 충청권 민심 뭐 수도권 민심
뭐 여러 가지 강원, 제주, 민심 뭐 이런 거 7가지 법칙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얘기했잖아요. 60년대생 성 이씨냐 윤씨냐.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면 국힘이고 트럼프 정부면 반정유당이다. 이런 법칙 631 법칙 625 법칙 이게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 이런 얘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렬형이 대통령 되면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신변보호 이제 경찰이 신변보호하던 여성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살해가 됐네요. 구로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익산에서 전북 익산에서 장례식장에서 조폭 간의 집단 난투. 여기 그 제명이 뭐 이쪽으로 쌍방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아이디어가 좋아요. 저소득층 조건 오인을 위해 사진 1회 무료 촬영. 영정 사진 같은 거 한 장 찍어준다. 그 다음에 펜스. 잠시만요. 네. 그 펜스 같은 경우는 성렬형이 만났죠. 팬드라 펜스 좋아하잖아요. 펜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공화당이면서 바이든 대통령 인정하잖아요. 바이든형 대통령 취임식에 나왔었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니다. 11.3 미국 대선은 정당한 선거다. 라고 펜스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인드라 펜스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펜스는 저런 입장이라고. 우익파시어가 아니라고. 펜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리예요, 프리. 제 프리는 쟤는 가만히 저러고 있어요. 미카 아니고 프리. 미카는 저쪽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펜스는 이제 지금 타베바들이 펜스를 싫어하잖아요. 배신자라고. 펜스는 자유우파 진영이고 이번에 준석이 만난 사람이 그 캐나다의 IDU 그 국제민주연맹 의장인데 거기에 이제 국힘당이 구성원이죠. 미국 공화당, 국힘당, 그런 거. 독일의 그 아데나워 유명하죠. 아데나워 재단. 그래서 이게 그 IDU라는 그에 소속돼 있다. 그것은 그 정당이 중도 우파 정당이다. 인드라의 개념상 자유우파 정당이다. 국힘당은 자유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대선 전에 저런 인사들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반면에 이제 철수형이 있는 정당, 국민의 당은 노선이 어떻게 보자면은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약간
자유좌파 쪽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정당 노선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주요 정당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치면은 자유민주당 뭐 이런 게 있어요. 영국에 자민당인가. 어쨌든 그러한 당이 당인데 중요한 정당은 어쨌든 국유본이 인정하는 주요한 정당은 한국에서 국힘당하고 반쪽민주당이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 펜스 일루미나티 딥스와 손잡은 윤석열도 딥스다. 그렇게 그렇죠. 걔네들 트라베빠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트라베빠들은 그냥 재명이 찍으면 돼요. 재명이가 트라베빠잖아. 트럼프 좋아하잖아. 재명이하고 불확실성, 반쪽 정운, 문좀비. 재명이하고 또 재명이하고 문좀비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거는 그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반쪽 정운하고 문좀비가 좀 사이가 안 좋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준석이하고 철수형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원래 그래요. 이쪽도 싸우면 가세현이 진짜 싸우는 애들은 누구야? 맨날 싸우는 애들이 옛날에 정규재 뭐 이런 애들하고만 썼잖아. 정권이 뭐 또 누구야? 몽골 박사 이런 애들하고 맨날 싸우잖아. 똑같은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면 더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전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임스 하퍼, 스티븐 하퍼, 국제민주연합, 여기에 이제 국힘당이 있다. PPP, 뭐 손오공 사진, 그다음에 홍준비, 그다음에 국정원이 정권 교체 앞두고 메인 서버 교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민에게 나와 상관없는 일. 이게 자유아시아 방송 참고하시고 북미사일 발사할 자금으로 북한 경제에 북한 주민을 신경 썼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런 거죠. 이제 로스트님께서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로스님이 의견이 합리적인 일리가 있는 충분히 그런 말씀이신데 낭만을 걷어치우고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일리가 있는 일인데 그래도 이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조금 아젠다로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해결해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로스트님. 이렇게 막 퍼주기는 안 된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게 국유본 큰 그림도 있고 이 정치적 아젠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면을 허무맹랑한 반쪽민당 애들이 지나치게 허무맹랑한 걸 내걸어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정치라는 건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너무 그것만 또 강조하면 안 좋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수가 너무 좀 사람 쫀쫀해 보인다. 이렇게 나라도 쫀쫀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 수백 명 정보 분실 연발 감췄다. 이건 뭐 통일부가 인들의 생각에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이준석이 본인의 어떤 견해라기보다 국유본에서 오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 여가부 어떤
하고 통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성렬형 정부에서 정부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 통일부의 현재 역할이 되게 모호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인도태평양 시대에 국유본이 새로 만들어낸 세계 큰 시대가 인도태평양 시대인데 인도태평양 시대에 한국의 통일부라는 역할이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 예, 통일안보 국제 전략 면에서 한국이 자신이 가진 국력에 걸맞게 외교 안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전비 파시 정권의 통일부 같은 걸로는 시대에 역행한다. 예. 과거 100년 전에 대원군 따위의 졸속 무능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뀌어야 되기 위해서는 그 상징성인 통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편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통일부가 현재 그 지금 그 누구죠? 개 전대협 이인영 개하의 치하의 통일부가 지금 개판 5분 직전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런 사례들을 자 이렇게 이렇게 통일부를 없애기 위한 사전 정략으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조짐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네. 정권 교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이런 뉴스가 은폐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5억 원 집 잔금 내 방법 찾는 중 달성군, 네, 달성군이죠. 지역 오랫동안 국회의원 헌대가 달성군 이런 집이다. 네. 잔금 내 방법 찾는 중. 그래서 잔금 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저 돈을 뭐 박진만 씨가 이렇게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존심 있어가지고 절대로 동생한테 손을 안 벌리는 스타일이다. 근데 25억 원이기 때문에 저건 내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 펀드 만들면 순식간에 채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돈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아닐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드라 얘기를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통합정치 강조했던 사람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철수형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큰 정치했잖아. 철수형이 본받아야 될 사람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식이 해야 된다 이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탈당해라. 탈당 안 했다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그게 통합정치라고요. 철수형이 그런 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철수형이 성렬형을 이후로 대비해서 딱 선을 갖는 거는 또 필요하니까 또 가졌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고 철수형의 롤모델은 반쪽 노면이 아니라 반쪽 노면이 아니래요. 철수형의 롤모델은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철수형은 지금 잘못 잡고 있어. 반쪽 노면이 아니니까 반쪽 노면 지금이 김대중 시절이야? 그럼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반쪽 노면을 얘기하면 안 되지.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해야 된다고. 철수형이 잘못한 거야. 철수형으로 생각해. 철수형의 길은 롤모델은 반쪽 노면이 아니라 지금 김대중 문전비가 지금 정권 유지하는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수형이 박근혜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미향, 제명, 무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얘는 어쨌든 원영이도 끝까지 버티겠죠. 아버지가 김희성과 같은 일제 밀정이었는지
알 수 없는 애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그런 얘기죠. 왜 광복회 건물 밑에 1층 지하층에 일식집이 있냐. 원웅이가 일식을 좋아합니까? 저도 일식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서 의왕시에서 집단 탈당이 있었네요. 경남에서 집단 탈당 있었나? 그렇고 영남에서, 그 다음에 광주에서 집단 탈당 있었고, 수도권 의왕에서 또 집단 탈당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출연, 우리의 인간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도 없고 1인 가족, 혼자 사는 그런 게 점점 되고 있다. 인드라 이런 거 맨날 강조했죠. 4차 양자 산업시대. 그랬을 때 지금 성유형이 미래 가족이죠. 성유형인의 가족이 어때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 반려동물하고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유형이 미래 인간이다. 지금은 성유형과 같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면 성유형 같은 사람이 대세가 되지 않겠나. 구기본이 성유형을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성유형이 무자식 상팔자 이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구기본이 이렇게 반쪽 노면 돼진 걸 자살한 것을 이렇게 막 홍보한 거는 왜겠어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자살이라는 극악한 방식을 택했던 바람에 그 후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자살하는 일이,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많게 됐죠. 유행처럼 번졌죠. 좋지 않은 선례라는 거죠. 오늘 마흔 선생님도 자살하셔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가급적 극단적 선택은 피하는 것이 옳다. 거기다 또 음모론이 나오고 반쪽 놓으면은 극단적 선택 스스로 100% 자살했다. 얘들아 강조하죠. 음모론은 허구다. 100% 반쪽 노면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거다. 창피해서. 이라고 얘기했고요. 음모론은 거짓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혼자 사는 테넷. 헤르메티커님, 아까 테넷이처럼 이런 게 이제 한 10년, 20년 가면은 보편화될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혼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정치 이 정도고요. 하여튼 결론, 국내 정치의 결론은 지금은 선거운동 개시일 단일화에서 첫 번째 선거운동 개시일이 사실상 선거운동 오늘이 개시잖아요. 오늘 여론조사가 한국에 3월 9일까지 간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정리는 여러가지 뭐 여론조사든 뭐든 다 종합해봐도 성유령이 현재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철수형이 좀 아쉽다. 국회의원이 5도가 떨어졌으면 그거를 좀 더 어떤 철수형 옆에 책사가 있어야 되는데 철수형 혼자서 하니까 철수형 옆에 사람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철수형 옆에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 있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철수형 여전히 인들아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2월 16일 날 뉴욕타임즈가 첩보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바이든 측에서 바이든의 그
최고 책임자가 정보 최고 책임자는 뭐죠? DNI, DNI죠. 헤인즈. 그 친구가 어떤 막 공개하는 게 낫냐, 공개하지 않는 게 낫냐 이랬을 때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전례 없이 그런 방침을 해서 2월 16일 날 예정된 걸로 이렇게 보도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2월 16일 날 푸틴이 실제로 침공을 하든 안 하든 핵심은 뭐냐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3차 대전, 세계대전은 확대되지는 않는다.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죠. 국지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90% 이상 높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인드라는 현재로 이 국면으로 가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는 상태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푸틴이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그것이 새로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맹꽁 C4를 견제를 위한 큰 그림이다. 국유본의 큰 그림이다. 과거에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빅토르 로차일드의 식민지였던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이권을 주듯이 현 국면은 국유본론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맹꽁 C8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소련에게 소련이나 러시아, 푸틴에게 약간의 이득을 챙겨주는 것이다 라는 면을 우리 또 테네님께서 자기의 블로그에서 아주 내피셜을 재미있게 쓰셨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에 하나다. 세 가지 시나리오. 여기 보시면 테네님 시나리오,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두 번째 돈바스 지역과 도네츠크 주에 대한 제한적인 국지전, 세 번째 수시로 침공력과 영공을 지속하면서 올해 내 시간을 질질 끌는 하이브리드 전술. 저는 세 번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미 계속 지금 있으니까 하면서 두세 번째,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냥 이제 자꾸 분쟁 지역화 만드는 것 자체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꾸 지금 예를 들면 일본에서 계속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건 분쟁 지역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한국에선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하려는 게 분쟁 지역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푸틴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 돈바스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어떤 분쟁 지역화를 이미 성공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왜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뭐 이런 데서 되고 있잖아요.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수시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는 미사일 폭격이 있잖아요. 이제 하도 쏘아대니까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지. 브레드 TV, 인드라가 얘기하는 브레드 TV에서만 보도하지, 이스라엘 뭐 거기서 맨날 미사일 폭격해도 뉴스거리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전면적인 어떤 전쟁으로는 치닫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인드라 생각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든 간에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침공을 안 해도 내일 주가는 떨어지고, 침공해도 주가를 떨어진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고, 침공하면은 어떻게 나올지 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까지는, 아니 이번 주까지는 2월 16일에 되든 안 되든 어렵다. 이게 보고,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의 반등장이 올 수 있다. 이번 주가 나름대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쌍바닥
확인하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나름대로 단기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것만 봐도 그 전면적으로 치닫지 않는 이유다. 뭐 이렇게 누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나 찌라시 보니까 그건 아니지. 예. 비트코인 시세가 마치 금처럼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시세를 이런 데다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런 어떤 정세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유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쟁과 유가는. 근데 전쟁과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비중이 약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과 이런 어떤 기술주, 뭐 제조업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제조업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주식이 이럴 때 이제 선박금 뭐 종목 갈아타기가 해서 어떤 종목이 뜰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예. 새롭게 이러한 국지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들 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로봇도 있겠죠. 로봇, 전쟁 로봇,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러시아 포병 전범. 그리고 이제 태닝에서 잘 얘기했는데, 저번에 인드라 방송에서 설명했듯이, 맹공 시파로 파시오 정권은 포위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거죠. 1대1로 인해서 이렇게 스탄 국가들에게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이들이 친러 쪽으로 간다 이거죠. 몽골도 친러, 이쪽 동네도 친러, 파키스탄도 친러, 뭐 인도도 친러, 뭐 심지어 아프간도 친러로 가면 어떻게 되나? 아무튼 이렇게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국유본이 막 겉으로는 막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막 그냥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국유본은 늘 이래. 미카엘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 했는데 블로그에서 미카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기술 개발하면 실패다. 이래놓고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실전에서 잘 써먹고 있다 이거죠. 반면에 중국이나 반쪽정원은 성공이다, 미사일 성공이다, 맨날 기술과 과학기술 뭐 혁신을 일으켰다. 근데 나중에 결과 보면 흐지부지. 큰 차이다. 항상 이 국유보는 역사를 보면 맨날 이렇게 앓는 소리를 잘해요. 부자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자들이 아니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있어도 없는 척.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있는데 없는 척하고 이게 국유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막 바이든이나 막 그냥 다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옛날의 미국이 아니네. 미국 우습네.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데에 어떠한 혹해가지고 지금 좀 나서면 큰 거 다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푸틴. 푸틴인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친구. 러시아인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푸틴은 자신의 역할, 구현 귀족이죠. 푸틴도 구현 귀족입니다. 메콩 시파르도 물론 구현 귀족이고, 예,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친구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코노미스트 역사.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이 지지 기반이 약화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역도적 정책을 펼치는 게 우크라이나다.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 다음에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두 개의 전선 본격 가동. 두 개의 전선이 가능한가?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여기 미국은 다른데 정신이 팔린 채로는 중국과 경쟁하고 대만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존커비 국방부 대변인 말대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여력이 없다. 유럽의 군사력을 추가 파병하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다. 유럽 주둔 군사력을 증강시키기보다 감축해야 된다. 유럽 방위에는 대안이 있다. 뭐냐? 유럽 국가들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그렇고, 지금 한반도의 외교 안보 쪽 라인은 지금 울브라이트 라인이 굉장히 캠벨서부터 시작해서 울브라이트 라인들, 울브라이트 라인이라는 것은 힐러리 라인이고, 그 다음에 싱크탱크들 중에서는 유라시아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유라시아 연구소. 이쪽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핵심은 인도 태평양이 중심이다. 친미 반중이 중심이다. 지금 현재 국기본의 전략은 친미고 전술은 반중. 반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큰 그림이 나오고 이제 점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촉즉발로 터지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하와이에서 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갖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 같으면 인도태평양에 주둔 미군이 빼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쪽 지금 한반도 쪽에 뭐 포격 부대 이런 애들이 더 강화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던 핵심이 뭐죠? 우크라이나든 이란이든 아프간이든 거기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쪽 지역 주민에게 인류의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에서는 관점에서는 개이득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이점이 더 많다. 그것이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크라이나나 중동이나 어디서나 전쟁이 터지는 게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인들은 냉철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유보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단지 반쪽 정원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유본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방위 체제를 더 강화시키려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있다. 누가? 반쪽 정원이 미사일 써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줘요. 반쪽 정원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면 지금 동아시아의 어떤 안보 재배치 이런 것들이
명분이 안 설 수 있어요. 근데 반쪽 정원이 계속 미사일 쏴주는 바람에 동아시아에서 안보 재배치가 증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쪽 정원이 또 그건 귀족이잖아요. 오더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반쪽 정원이 미사일 계속 안 쏘았으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안보 재배치가 일어날 리가 없죠. 말하자면 여기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맹공 씨빠르는 과감하게 반쪽 정원을 포기했어야 돼. 맹공 씨빠르가 입장에서 북한에서 반쪽 정원이 미사일을 못 쏴게 만들었어야지.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의 이런 안보 재배치, 안보 증강이 막을 명분이 생기거든. 근데 못 막어. 맹공 씨빠르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 역시도 저쪽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사방이 지금 중국을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요. 그러면 북한에 미사일을 쏠수록 푸틴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고 집적될수록 이 모든 사안들이 결국은 중심에는 뭐가 있다? 맹공 18에 고립이 되고 있다. 맹공 18가 고립돼 가고 있다. 이거 의미해요. 맹공 18가 올해 10월달인가? 그때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10년 마치고 이제 파시 통치, 공식적인 파시, 지금도 파시 통치지만 이제 올 가을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인 파시 통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국경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 지금 다 막힌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타켓은 어쨌든 성동격서라고 반쪽 정원을 겨냥한 것 같지만 맹공이 씨빠르고 푸틴을 겨냥한 것 같지만 맹공이 씨빠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퇴 로봇 춤이 재밌죠? 로봇 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네요. 춤을 잘 추네. 막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거 비디오 보면은 로봇이 딱 짐을 드는데 악독 관리자처럼 로봇이 든 짐을 딱 쳐가지고 다시 잡게 한다거나 짐을 들고 있는 로봇을 탁 민다든가 그랬을 때 로봇이 계속 그 짐을 들게 하는 그런 풀이 궁뎅이가 토실토실하군요. 제가 지금 많이 아파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꼼짝 안 해. 제 특징은 저 한번 딱 저기 명당 자리 딱 구하면요 기본이 한 6시간 저러고 있어. 짱 박히는데 대단해. 헤르메틱건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의선 의장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동 광범위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어떤 그거 하자요. LG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간다. 부산 우주 인천 한국에서 떠나는 우주 체감 여행. 이 친구 JJ 플라이트 재밌고요. 세상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합천에 산이 있네요. 그래서 승용차로 저렇게 높은 데 가면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번 필요해요. 기분이 꿀꿀할 때 저런데 등산하셔도 되고 등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차 타고 한번 저런 데 올라가셔가지고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약 1시간 정도 했네요. 1시간. 질문 주실 분 없으시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미카가 탁탁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질문 없으면 예,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뉴스 성녀영이 대세다. 오늘 선거일, 선거운동 개시일. 오늘 선거운동 개시의 여론조사가 결국 바뀌지 않는다. 예,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지금은 25m 남았다. 예. 송예령이 25m이고 저 제명이는 저기 좀 한 100m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일화는 아쉽게 됐다. 예, 좀 더 철수형이 공직을 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쨌든 이번 주는 어쨌든 단기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2월달은 어쨌든 10% 반등, 비트코인 39,000에서 44,000, 기술주도 한 20%에서 25%, 많으면 30%.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기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3월달 가면 다시 폭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모두가 지금 전쟁을 원하고 있다, 국지전은. 근데 자기가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어떤 전쟁 같은 수단이 필요한 거죠. 자기 지역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